1010년에 발발한 제2차 요일전쟁 당시 고려는 강조가 이끌던 30만 주력군이 요나라군에게 대패하고 수도인 개경까지 함락되면서 국가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수많은 영웅이 외적의 침략에 맞서 싸웠지만 동시에 여러 배신자도 속출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당시 고려를 배신하고 요나라 편에 붙었던 인물들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이현운입니다. 이현운의 생몰연도나 출신 등은 기록이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기록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시기는 1009년에 벌어진 강조의 정변 때인데요. 당시 서북면 보순검사 강조의 최측근이었던 이현운은 강조와 함께 5,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개경으로 진격했죠. 이후 그는 군사들을 거느리고 개경 황궁의 영추문에 들이닥쳐 소란을 피웠는데 이에 당시 고려의 7대 왕이었던 목종이 놀라 권신 유행관을 체포해 강조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강조가 목종을 시해하고 고려의 8대 왕인 현종을 옹립한 뒤 관제개혁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현운은 중대사가 된 강조에 이어 중대보사에 임명되게 됩니다. 이후 1010년 5월 요나라의 황제 성종이 목종을 시해한 강조의 죄를 묻겠다며 고려와의 전쟁을 선포하자 고려 조정은 강조를 해명도통사로 삼아 30만 대군을 거느리고 통주에서 요나라 침입에 대비토록 했습니다. 이현운도 이때 행영도통보사로 임명되어 강조와 함께 통주로 향했죠. 그리고 이미 많은 분이 잘 알고 계시듯 이후 강조의 30만 대군은 20만의 요나라군을 상대로 초기에는 검찰을 앞세워 그들의 진격을 모조리 물리치며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강조는 몇 차례 전투의 승리에 심취하여 적을 얕보는 마음을 품게 되는데요. 이후 그는 한가롭게 바둑이나 두는 여유를 부리다가 얼마 뒤 야율문노와 야율정로가 이끄는 요나라군 정예 기병이 그의 진영을 급습하자 이 과정에서 이현운과 함께 생포되게 됩니다. 포로가 된 강조는 이후 요나라 황제 성종의 앞에 끌려갔습니다. 성종은 강조의 결박을 풀어주며 자신의 신하가 되라고 회유했는데요. 하지만 강조는 이렇게 말하며 한 거였습니다. 나는 고려 사람인데 어찌 너의 신하가 되겠느냐. 이에 요나라 측이 칼로사를 발라내는 고문을 가하며 다시 회유했지만 강조는 끝까지 거부했죠. 하지만 이현운은 이렇게 말하며 요나라 측의 회유에 즉각 응했습니다. 이미 두 눈은 새로운 해와 달을 우러러본 터에 오직 충성을 다할 뿐 어찌 옛나라를 생각하겠습니까? 그러자 옆에서 이를 듣고 있던 강조가 너는 고려 사람으로 어찌 그따위로 말하느냐? 라며 그를 꾸짖었고 얼마 뒤 결국 처형당했다고 하죠. 한편으론 이현운의 행위가 조금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바로 눈앞에서 상관인 강조가 살이 썰려가며 고문당하고 있는데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배신자의 개인적인 사정일 뿐 그럼에도 요나라 측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고려의 충신으로서 죽음을 맞이한 강조가 그래서 더욱 대단한 것이겠죠. 대하사극 고려거란 전쟁에선 이후 이현운이 요나라의 앞잡이가 되어 요나라 측이 고려의 군사기밀들을 알려주는 것으로 묘사되어 나오는데 사실 이현운의 이후 행적은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요나라 측에 항복했을 때 보인 비굴한 언행 등을 고려하며 제작진이 이현운의 이후 행적을 꽤 설득력 있게 각색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은 노이와 원종석인데요. 이 두 인물 역시 기록이 없어서 생몰연도나 출신 등은 알 수가 없습니다. 노이도 이현운과 마찬가지로 통주 전투에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고려사 양규 열전에 따르면 통주에서 강조의 30만 대군이 요나라군에게 대패하여 강조와 이현운 등이 포로로 잡혔을 때 당시 감찰어사였던 노이 역시 요나라군의 포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노이는 요나라군의 앞잡이가 되어 요나라 사람 유경과 함께 경문을 가지고 서경으로 와서 항복을 권유하였는데요. 이에 당시 서경 부유수였던 원종석이 막류들과 함께 항복 표문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원종석이 표문을 작성한 것을 보니 당시 서경 유수는 공석이었기에 부유수인 그가 대신 서경의 책임자를 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원종석은 얼마 뒤 현종의 명을 받은 지체문이 동북면 군사들을 이끌고 서경을 구원하러 오자 성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서경성 안에 있던 분호대사 조자기가 몰래 성문을 열어주면서 지체문은 그제서야 겨우 서경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후 지체문과 함께 온 최창이 원종석에게 노이와 유경을 억류하고 성을 굳게 지키자고 설득했지만 원종석은 끝까지 항복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지체문과 최창은 은밀히 작전을 세운 뒤 원종석의 항복 표문을 가지고 요나라군 진영으로 돌아가던 노유와 유경을 습격하여 죽여버렸죠. 이렇게 해서 고려를 배신하고 요나라군의 앞잡이가 되었던 노유는 결국 같은 고려 사람에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원종석의 이후 행적은 기록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아마 대하사극 고려고란 전쟁에서 나온 묘사처럼 이후 동북계 도순검사 탁사정이 동북면 군의 본대를 이끌고 서경에 도착하자 지체문과 같은 항전파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 노전입니다. 노전도 생물연도와 출신은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노전 역시 이현운빈 노이와 마찬가지로 통주전투에 참여했다가 요나라군에게 포로로 잡힌 인물인데요. 그도 이현운과 노이처럼 요나라 측의 회유에 넘어가 요나라군의 앞잡이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사 양규 열전에 따르면 통주 전투에서 승리한 요나라군 측은 노전과 한문사 마수에게 경문을 가지고 통주성으로 가 항복을 권유하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통주성에 있었던 중랑장 최질과 홍숙이 분연이 일어나 노전과 마수를 억류한 뒤 방어사 이원구, 보사 최탁 대장군 최홍겸, 한관 시가온과 함께 성문을 닫고 굳게 지켰다고 하죠. 그런데 노전은 앞서 살펴본 인물들과는 다른 케이스인 것이 그의 이후 행적에 반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려사의 기록을 보면 1298년 당시 고려의 26대 왕인 충선왕이 과거의 거랑문을 물리친 서희, 하공진, 노전, 양규 등의 현손 중에서 각각 한 명에게 처음 벼슬길에 오르는 것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후 충선왕이 복위한 1308년에는 현종 때의 공신인 하공진과 노전, 그리고 양규의 친가 및 외가의 현손의 현손을 전례에 따라 한 호당 한 명에게 첫 벼슬을 허락했다고 하고요. 즉, 노전은 요나라의 앞잡이가 되어 통주성 측의 항복을 권유하러 갔다가 고려군에게 억류당한 뒤 다시 고려 측 사람이 되어 요나라군 격투에 큰 공을 세웠고 공신까지 되었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그의 이름이 양규의 앞에 적혀있기에 양규의 전공에 버금가거나 혹은 그 이상의 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노전이 당시 어떤 전공을 세웠는지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에 대해 남아있는 나머지 기록을 쭉 살펴보면 노전은 1014년 8월에 어사중승으로 임명되었으며 1018년에는 충추원 보사 상호군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승진을 거듭하여 고려의 9대왕 덕종의 즉위년인 1031년에는 호부상서에 임명되게 되죠. 대하사극 고려거란 전쟁에서 노전은 이현운과 함께 요나라에 투항했음에도 이현운과는 달리 상당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인물로 묘사되었는데요. 이는 제작진이 추후 그가 다시 고려 사람이 되어 전쟁에서 활약을 펼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다만 기록상으로는 노전이 다시 고려 측 사람이 되어 여유전쟁에서 활약을 펼쳤던 건 분명해 보이지만 정확히 어떤 공을 세웠는지는 기록이 없어서 알 수가 없기에 과연 제작진이 그의 활약을 어떻게 각색하여 묘사할지 기대가 되네요.